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코. 너무 무료해서 밴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먹은 음식 자랑, 산책길의 꽃사진 자랑, 오늘 갔던 멋진 호텔 자랑, 오늘 동료가 준 간식 자랑. 자랑이라기보다는 심심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뭐 맛있는 거 먹나, 어디 좋은 데 있나 구경도 하고요. 그 밴드에 책을 보고 싶은데 무슨 책이 좋겠느냐고 추천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설이면 좋겠다고 했더니 어떤 분이 추천해준 책이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질렀기에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일본 소설이니 기발하고 지극히 개인적이며 꿈속처럼 종잡을 수 없이 생뚱맞다가도 개연성 있고 궁금해지는 그런 류가 아니겠느냐 하는 짐작으로요. 나미야 자파점의 비밀은 2012년에 출판된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코의 신작이랍니다. 이 소설은 과거와 현재가 기묘하게 이어지는 따뜻한 미스터리 작품입니다. 이 책의 현재 시점이 2012년 9월 13일입니다. 나이 어린 점도둑 3명이 어느 허름한 폐가로 숨어들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3명의 청년 도둑이 도망을 치다 우연히 낡은 자파점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때 고민 상담 편지를 받던 나미야 자파점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중에 우편함에 도착한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편지는 30여 년 전 과거 1979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장난삼아 답장을 써놓지만 그 답변이 과거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세 청년은 자파점에 고민을 털어놓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이 있고 이들이 모두 자파점과 얽혀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세 청년은 자신들도 과거의 인연 속 일부였음을 깨닫고 자파점의 주인 할아버지 나미야 요지가 남긴 따뜻한 마음과 누군가 고민에 진심으로 답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시간을 초월한 편지와 따뜻한 인간애를 통해 상처받은 이들이 서로 치유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편지를 주고받으며 고민 상담소 역할을 하는 나미야 자파점을 매개로 서로 연결지어지는 인간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이며 전개됩니다. 30여 년 전 어느 작은 도시 변두리에 자파점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쩌다 할아버지는 동네 꼬마들의 고민 해결사 또는 말장난 상대를 해주는 독특한 인물을 자처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는 방법에 관한 답장이라거나 부모님이 싸워서 고민이라는 말에 위로 비슷한 공감 등 더 오래 살고 많이 경험해서 부드럽고 덤덤하면서 나름 열심히 궁리해서 성의껏 답장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부모가 돈 사고를 치고 야반도주를 하려는데 어찌해야 하냐는 편지를 썼던 고스케, 처자가 있는 남자의 아이를 뺀 이혼녀 등 무척 심각하고 중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나미야 할아버지는 상담일을 자처해서 삶의 활기를 얻어가며 무척 존재감을 얻어 신이 났지만 심각한 고민에 책임감과 걱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도 예전만 못해 병원에서 병마와 싸우다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해서 자파점에서 딱 하루만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훗날 상담자들이 나의 상담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답장을 써달라는 공고문을 내달라고 요원장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과 나미야 씨는 함께 자파점에 와 있는 상담자의 미래로부터의 답장을 미리 읽어봅니다. 아들은 너무나 신기한 일이지만 믿을 수 없지만 눈으로 보고 확인했기에 아버지의 부탁을 나중에 자신의 손자에게 하여 나미야 씨의 33번째 기일에 그 공고문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파점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 서로 연관성이 있고 스토리가 연결되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맥을 짚을 수 있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파점은 현재, 과거, 그보다 더 과거랑도 연관이 지어집니다.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곳이 황광원으로 할아버지의 편지 상담이 있기 몇십 년 전 할아버지가 20대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기술공이었는데 어쩌다 엄청난 부잣집 딸과 눈이 맞아 도망을 하기로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때의 일을 반성하며 부잣집 딸에게 잘 살아달라고 따로라도 서로 잘 살자는 취지의 사과와 축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후 부잣집 딸은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불우한 아이들을 돌보는 황광원을 건립하여 도맡아오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농사며 이 일 저 일 하다가 결혼도 하고 자파점 주인이 되어 노인이 되어서는 동네 아이들의 장난 편지를 주고받는 나름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져 누워 병원에 있을 때도 나미야 자파점의 편지는 주고받아졌는데요. 그때가 1979년이고 현재는 2012년인데 그곳 자파점에서는 편지를 매개로 1979년과 2012년이 통하는 세계입니다. 2012년 좀도둑 3명이 그곳에 숨었다가 엉뚱하게도 할아버지의 임무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몇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드리자면 시즈코라는 펜싱 선수는 올림픽과 죽음을 앞둔 애인 사이의 갈등에서 나름의 후회 없는 선택으로 도움을 받았고 가스로라는 대학 중퇴한 음악가는 살아생전 명성은 아니어도 봉사 같은 행사를 하러 다니다가 인연이 되어 어린 여자아이에게 재생이라는 노래로 영감을 주게 됩니다. 그날 저녁 하룻밤을 그곳에서 자다가 불이 났는데 가스로는 그 여자아이의 남동생을 구하다 목숨을 잃지만 재생이라는 노래는 그 여자아이의 데뷔곡이 되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거듭납니다. 고스케라는 남자는 유복하게 살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 동반 야반도주 중 가족을 등지고 따로 홀로 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황광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어릴 적 자신의 목공 기술로 황광원 식구들에게 목공 선물을 하게 되는데 하루미라는 여자아이도 작은 목공 강아지 인형을 선물 받습니다. 하루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모할머니 댁에 살게 되는데 펜싱 선수 시즈코의 이웃집에 살게 되고 둘은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사이가 됩니다. 시즈코의 영향으로 하루미도 과거에서 고민 편지를 쓰게 되어 현재의 새 도둑에게 조언을 받고 인생 역전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독립해야 한다는 하루미를 도우려 새 도둑은 인터넷을 뒤져 하루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1988년 한강원에 불이 나서 가스로가 죽고 미즈하라 세리는 가수가 되는 동기가 부여되고 이미 성인이 되어 자리를 잡아가던 한강원 출신 고스케와 하루미는 우연한 만남으로 서로에게 격려합니다. 그날 하루미는 한강원의 진짜 설립자 미나즈키 아키코의 이야기와 그녀가 단 한 번 사랑했던 나미야 유지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게 됩니다. 나미야 자파점의 나미야 유지씨? 라며 잠깐 떠올려 보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작가는 황강원 출신과 남이와 자파점 상담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의 계속되는 연관성을 통해 연결고리를 암시합니다. 먼저 간 미나즈키 아키코의 사랑이 마치 이 모든 일의 단초라는 암시 후에 답장을 달라는 유언대로의 공고문을 보고 과거에 편지 상담을 했던 인물들은 답장을 위해 자파점에 시간을 맞춰 길을 쓰고 모여듭니다. 할아버지와의 상담으로 얼마나 위로받고 응원이 되었는지 확인시켜 주려는 듯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근황을 알려드리려는 듯이요. 1912년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은 나미야 씨의 증손자 시운고, 한강원 출신의 새 도둑, 고스케, 무토 하루미, 과거 할아버지 살아생전의 상담자는 교사, 동네 아이들과 고스케, 미혼모 등이며 1979년 현재와 연결된 세상에서 새 도둑에게 상담을 한 사람은 시즈코, 가스로, 무토 하루미입니다. 한강원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하루미의 별장에서 새 도둑이 절도를 저지른 후 숨어든 곳이 바로 나미야 자파점입니다. 하루미에게서 훔친 가방 속 편지를 보고 새 도둑은 마음을 바꿉니다. 더군다나 자파점이 과거랑 연결되어 어리둥절한 끝 시험삼아 과거로 백지 편지를 보내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 진짜 나미야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답장이 왔습니다. 백지라면 지도가 없어 길이 어디인지 몰라. 누구라도 당황스러운 건 당연하겠지만 보는 방식을 조금 달리한다면 백지라서 어떤 지도라도 그려갈 수 있는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멋지다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은 새 도둑은 희망을 얻고 눈빛이 반짝입니다. 2012년에 새 도둑은 1979년 나미야 할아버지에게서 진심 어린 따뜻한 답장을 받은 것입니다. 책의 흥미진진함을 다 담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네요. 제가 느낀 대로 짧게 소개드리는 것보다 책을 직접 보시면 또 다른 맛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서록이라기보다는 책 소개가 되었네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잔잔하면서도 따뜻하고 뭔가 얽히고 설킨 쫀쫀한 감동이 있습니다.